54로 보면은 이건 또 뭐야? 네, 이건 뭐 남한테 줘요? 그거 이따가 주세요. 네. 54쪽에 보시면 이제 뭡니까 오늘? 비문학. 예, 비문학 나올 겁니다. 너 책 없어? 책 가져오지 뭐야 책. 책은 있어요. 책. 그 특강. 아, 그거 이따가 줄게요. 이따가. 일단은 수업해. 에? 수업하고 준다고. 씨. 하네요, 무섭게. 빡이 치잖아, 이씨. 나오는 것도 안 해. 머리털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누나. 그래서 좀 보고 말 좀 해줘. 약간 파인애플 앞쪽 54쪽 보시면요. 이제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 비문학 보시면 3강에 뭐뭐 있습니까? 인문, 예술, 사회, 문화 있죠. 이런 거 풀 때 어찌 풀어요, 니들? 그냥 체크해서 풀어요. 아유, 그게 일단은 기본 정석이긴 하죠. 읽고 푸는 거.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이제 시간의 제한에 쫓겨야 됩니까? 안 쫓겨야 됩니까? 쫓겨야 돼. 쫓겨야 돼요. 이제는 뭐니까 니들은? 고3. 고3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온갖 전략이든 야바이든 어쨌든 막 그런 얌생이라고 다 써야 돼. 그래서 거기 맨 처음에 뭐라고 써놨어요? 뭐 먼저 보라고? 선 문제 유형한 다음에 후 독해하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내용 파악 문제가 나오는지 아니면 추론하는 문제가 나오는지 일단 먼저 파악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읽는 방법을 달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비문학은 소설처럼 끝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거야. 아니죠. 아는 부분은 어떻게 해도 돼? 아, 빼야 돼. 땡가도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의 비문학 너네가 배경 지식이 쌓여 있어요, 안 쌓여 있어요? 있어요. 쌓여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는 오늘도 이따 읽겠지만 사회 불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전제 정권이라는 게 나올 때 전제 정권이 뭔지 아시죠? 절대 권력, 절대 왕조 그런 것들이 뭐야? 존중. 잘 그렇게라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그럼 비슷한 거구나.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는 왕이 절대적인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것들. 그건 좀 이제 다른 문제고. 어제 그런 맥락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어디서 이미 배웠어야 돼.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봤었어요. 고1 때도 나오고 고2 때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고3 때는 그거를 가지고 더 심화해서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와서 본인이 비문학을 계속 푸는데 못 알아듣겠다,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봤을 때 그건 지금 고1이랑 고2 거 다시 봐야 돼요. 고1 기출 비문학 아니면 고2 기출 비문학을 하루에 2개씩은 풀어줘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연력학 얘기 나왔죠, 이번에 정영호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연력학 지문에 바로 그 연계되는 게 뭐였어? 엔트로피잖아. 그런 식이에요. 비문학은 너네가 은근 그게 잘 돼 있어, 연계가. 왜냐? 그거 보니까 다 어디에 있던 거야? 수능 특강이었죠. 근데 몇 년도 수능, 17년도, 18, 19, 20년도 수능 특강이지. 보니까 다 연계가 되더라, 그렇게. 수특도 연계를 하는데, 기출, 모의고사, 수능 이런 건 연계 안 하겠습니까? 이미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갈수록 비문학은 어떻게 돼? 더. 계속 어려워지는 거야. 이미 나왔던 개념에서 또 살을 붙여서 또 내고. 그러니까 매년 뭐래? 매년 어렵대, 국어가. 매년 불수능이래.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뭐는 나와? 만점자는 나오고. 어차피 상대평가라서 어렵게 내든 쉽게 내든 1등급은 적정수가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 비문학에다가 시간을 또 많이 박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읽는 속도도 늘리셔야 되고요. 배경 지식도 많이 쌓으셔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비문학제에서 선 문제 유형 후 독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저 새끼 뭐해? 볼펜을 그냥 쥐고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막 만지작만지작대고. 꽃이요? 제목에서 휘통 쓰면서. 마스크나 올려, 새끼야.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다 어디서 배웠어요? 책에서. 내신에서 했잖아. 2학년 때, 2학년 2학기 내신이 이거였잖아. 사실적 읽기는 뭡니까? 그냥 단순히 사실은 내용 파악하는 거고. 추론적 읽기는 추론. 그 추론이 뭔데? 뭘 추론할 거야? 약간 비판
비판적. 그래, 대놓고 나와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없는 거. 없는 거. 그러니까 화자의 의도가 뭔지, 얘가 대놓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지, 이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지를 알아야겠죠. 그런 것들은 시작부터 안 주지. 읽다 보면 니들이, 아, 이 새끼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쓴 거구나. 아니면은, 이 같은 것이 앞으로 좋으니까, 관심을 가지라고 썼는 거. 이런 거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네, 비판적 읽기는. 비판적 읽기는요, 주로 어디서 하냐? 이제 뭐 줘요? 니들 생각에 따라서 글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기를 주죠. 윗 보기를 통해서 무엇을 비판하래? 윗글을 비판하라. 할 때 써먹는 게 그 비판적 읽기죠. 그래서 이제 지문 분석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직접 볼 겁니다. 근데 뭐 이거 보시면은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거, 강조했던 것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지문의 내용, 문단별로 뭐 해야 돼? 요약을 한 문장이라도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화제 파악을 하라고. 그래서 뭐 여기서도 이따가 읽을 지문은요,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회 불평등에 누가 얘기하는 거? 루소가 얘기하는 거, 홉스가 얘기하는 거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표지어, 이거 별표 치세요. 접속어, 지시어, 연결, 이것 좀. 하지만 그러나 이런 거 나오면 내가 무조건 뭐 하라고 했어? 무조건 세모 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앞에 내용이 다 무시가 된다니까. 실컷 다 줄치고 읽었는데 하지만 나오면서 앞에 있는 게 다 부정이 돼버리잖아요. 결국 뒤에 있는 한 문장 때문에 앞에서 정신 팔리지 말라라는 거야. 그래서 눈으로 읽으면서 하지만부터 찾으라고. 그래서 그 뒤에만 읽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바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오케이. 그래서 인문. 나 어디 갔어, 이거. 여기는 알아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다가 체크를 하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글은 어디에 있을까? 니들 책에도 있죠? 똑같은 지문이에요. 근데 막 여기 선생님 안 보여 의지를 치지 마. 알겠죠? 그냥 나는 이렇게 푼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머, 씨. 봅시다. 맨 처음에. 야, 김태현아. 읽어봐라. 오랜만이네. 사회 불평등은 한 사회 내에서 권력이나 부와 같은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서열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건 사회 불평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줬죠. 사회 불평등이 뭐래요? 가치들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서 서열화가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미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 불평등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봐요? 사회. 너네가 알고 있는 거로는 배경 지식 같은 것 좀 한번 봅시다. 불평등 겪고 있어요, 너네도? 네. 어디서 겪었죠? 내신 등급이 좀 불평등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거에 따라 선생님들의 대우가 다르죠. 그러니까 왜? 학교라는 곳에서 한정된 재화는 뭡니까? 등급이죠. 그 한정된 등급을 위해서 너네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차별이 뭐죠? 심화반. 심화반도 있고 대학이라는 보상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게 진짜 불평등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불합리해가지고 누군가가 횃불을 들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최순실 딸은 좀 불평등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거죠. 왜냐면 학교 등급이 불평등하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노력으로 인한, 그렇죠. 공정한 선발 과정이 있지만 아까 가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저런 거 공정하지가 않은 걸 법원 판결이 난 거죠. 그런 거 같은 거. 아니면 뭐 대학 입학에서 이제 부정한 입학을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뭐 권력이 개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거대 자본이 개입하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불평등일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누구나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희소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에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죠. 난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사회 불평등이라는 거는 그럼 뭐 어떻단 거야? 불가피하다. 그 말이 뭐야? 얘는 무조건 일어난다는 소리죠. 없앨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사회 불평등인 건 그럼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근데 그 뒤에 뭐 나와? 그렇죠. 그러나야. 그러면 우리는 이 지문에서 이제 무엇을 얘기했지? 지문의 핵심 부분이 나오겠죠, 처음에.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근데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나 근대에 접어들면서 개인들이 불평하고 구조화된 불평등에 불만을 느끼게 되고 불평등의 문제는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불평등은 이제 뭐가 되었다?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었다. 필수로 생기는 건데 이거는 불안 요소가 되었던 거야. 그럼 우리는 이것이 없애려는 노력을 해봐야겠죠. 하지만 없앨 수는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원인을 알아야겠지. 그래서 보시면은 누가? 루소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내용 나올까요? 루소에 대한 아니면 루소의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루소가 얘기하는 사회 불평등. 이거는 지금 정명구가 매우 유리한 겁니다. 왜? 배웠잖아. 불교제에서 나왔잖아. 그런 식으로 비문학은 엮이고 엮여요. 그래서 비문학을 맨날 내가 많이 보라고 한 게 그겁니다. 전부터. 어차피 다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루소는 사회 불평등의 기원을 탐구하기 위해 인간의 최초 상태, 즉 자연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야? 루소는 무엇을 거시겠다? 자연 상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루소가 얘기한 이 자연 상태, 루소의 자연 상태는 뭐예요? 인간의 최초의 상태. 인간의 최초의 상태. 그러니까 봐봐, 이게 자연 상태 설명하는 거 봐봐. 루소가 가정한 자연 상태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밑줄을 치려고 하겠지? 실제했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인간에서 교육으로 축적된 지식이나 관습, 인류의 역사를 통해 얻은 인적인 능력을 제거한 미친. 그러면 요 세 줄은 뭐야? 존나 쓸데없는. 네, 맞아요. 낚시예요. 여기에요, 결국에는. 자연 상태는 결국 요거를 얘기한 거야. 그 앞에 있는 거는 뭐야? 그냥 정신만 쏙 빼는 거야. 부연 설명 같은 거지.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시작부터 밑줄을 쳐요. 읽어보고 밑줄 쳐야 되거든요. 읽으면서 동시에 밑줄 치면 어떤 불상사가 생겨? 나중에 가면 다 밑줄 쳐져 있을걸? 맞아요. 그럼 정신 없어요. 문제 풀 때 정신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읽고 이건 쓸모없는 거네. 얘가 핵심이었나 하고 거기에 밑줄을 치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루소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안락함과 자기 보존을 원하는 자기의 다른 감성적 존재들이 고통받는 것을 혐오하는 연민과 같은 본능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봐봐.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뭐만 가진대요? 연민과 자기애만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추론할 수 있습니까? 가능해? 자연 상태의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자기애와 연민 같은 본능적 감정이었다. 즉 자연 상태에서는 연민과 자기애라는 감정만이 있었다라는 말도 되냐고.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연 상태에서 그러면 불평등이 있었다? 라는 가설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야.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이 탁탁탁 돼야 된다고. 해봐. 읽으라고 미친놈. 루소의 추론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 행복을 먹는 것과 휴식이 없고 불행은 굶주림과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 신체를 대변했을 것이다. 그들은 넓고 비옥한 숲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으며 타인을 해칠 욕구도 없었을 것이다. 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규칙이나 구속이 없으며 주어진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월함에 대한 욕망도 선과 악에 대한 개념도 없었을 것이다. 신체적 불평등이 존재했을 수도 있지만 신체 능력의 우월함은 단지 조금 더 빨리 먹이를 구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큰 영향력이 없었을 것이다. 즉 여기까지 괄호를 닫아야 되는데 괄호 어디서 시작했냐면 나는 그 본능적 감정이라고 보았다 다음 문장 했죠. 루소의 추론에 따르면 거기부터 괄호를 치고 여기서 괄호 닫아. 얘가 얘기한 건 뭐야? 자연 상태에서는 뭐가 없었어? 불평등이 없었다. 그래, 그거야. 끝이야. 끝. 자연 상태에서 불평등이 없던 이유죠. 그럼 루소는 자연 상태를 긍정할까 부정할까? 긍정하겠죠. 왜? 사회 불평등이라는 거는 불안 요소였잖아. 하지만 자연 상태에는 그런 불안 요소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루소는 좋아하겠네.
라는 거기까지 나오죠. 그거 유념하고, 왜냐면은 분명히 읽다가 근데 루소가 싫을 수도 있잖아,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럴 생각을 하고 이제 읽어 나가라고. 그 다음에는 용호야 읽어봐. 그렇다면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불평등이 생겨났는가? 루소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인간에게 일어난 관념을 가져야 그렇죠. 자, 그러면 루소가 찾아낸 불평등의 원인 첫 번째는 뭡니까? 환경이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자연 상태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고 자연이 더 이상 풍족한 양식을 주지 못할 때 홀로 떠들던 인간은 생존을 위해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공동생활을 통해 인간의 정신 속에 크다 작다, 강하다 약하다와 같은 관계에 대한 지각이 생겨나게 된다. 점차 인간을 비교하는 데 익숙해지며 타인에게 강하고 우월한 사람으로 비치기를 바라는 전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불평등의 단서가 된다고 보았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무엇을 알려줬어요, 우리에게? 그럼 불평등이라는 게 생기게 된 원인, 그 원인 첫 번째 뭐? 인구 증가와 남과의 비교죠. 그래서 이제 생기게 된 환경적 요소 뭐 그냥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불평등.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평등의 단서가 되었다라는 거죠.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사유재산이라는 게 생기고 그 재산을 통해서 얘가 더 많네 적네 강한 애 약한 애가 생기면서 뭐가 생기는 거야? 불평등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정명구 얘기하는데 왜냐면은 뭐 독서 때 독서 존나 한 게 뭐 정명구밖에 없으니까. 니들 사회불평등도 지문 읽었었죠. 그거에다가 그 로스, 홉스, 루크인가? 걔네도 다 나왔죠. 엮기죠. 빙하라면 다 읽고 엮인다고. 하나도 고를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다 읽어. 부천구도 마찬가지야. 부천구도 그 니들 시뮬라르크 그거. 그건 다른 데다. 시뮬라르크 나왔는데요. 그렇지. 근데 그게 왜 나오냐면은 그해 수특에 시뮬라르크 시뮬라시옹 지문이 있었어. 그래서 너네한테 또 나온 거야 거기에. 우와. 야, 계속 읽어봐 이거. 여기에서 루소는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3단계로 진행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건 3단계로 진행되었대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전개 방식이 나올까?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그게 뭐야? 과정. 과정. 과정이겠지. 오메. 과정을 통해 전개하겠죠. 자, 해봐. 그럼 이제 뭐 어디에다 체크하면 돼? 당연히 1단계는 뭐 했는지, 2단계 뭐 했는지, 3단계 뭐 했는지 찍고 넘어가면 되겠죠. 맞죠. 이게 간단하죠. 계속 해봐. 먼저 1단계는 소유권이 발생하고 부자와 빈자가 나누어지는 시기이다. 자본주의가 농업의 발명은 땅의 생산성을 높여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게 했지만 소유라는 새로운 권리가 나왔다. 그 결과 토지나 농기구와 같은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 힘이 세거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생산하여 소유를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소유의 정도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소유의 정도가 타인으로부터 우월함을 인정받는 중요한 척도가 되면서 인간은 필요 이상을 욕망하게 되고 그 결과 빈부격차는 심화된다. 그렇죠. 그건 일단은 소유라는 게 생기면서 무엇을 했다는 거야? 남과 비교했다라는 거죠. 남과 비교하고 대조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다? 인간은 필요 이상으로 욕망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인데 2단계는 중간화 읽어봐라. 행정 권력이 제도화되면서 강자와 약자가 구분되는 시기다. 그렇지. 더 이상은 욕망은 폭력과 약탈에 영향이 되는데 부자나 빈자 모두 혼란한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를 중재해줄 법률과 국가 권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치안지수 속의 부자들은 그들의 특권을 확고히 하고 빈자들은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불평등이 제대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죠. 강자와 약자가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뭐야?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패겠지. 그쵸. 왜? 무엇 때문에? 1단계에 생겨난 욕망 때문에.
그럼 그 욕망으로 인해서 약자는 그건 계속 털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 나를 지켜달라 할 거고, 그럼 그것을 위임받은 어떤 강자는 그러면 자신의 것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이 사람에게 포기받은 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시키겠죠. 그게 뭐다? 법률과 국가 권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법률과 국가 권력이 뭐야? 제도화가 되면서 약자와 강자를 구분을 시켜버리고, 뭐가 그러면 법률적으로 인정이 돼버리는 수준. 불평등이 법률이 돼버린 거야. 그 다음에는 도원아, 네. 읽어봐. 3단계는 전제 권력이 공무를 대체하여 주인과 노예가 분리되는 시기. 그죠. 여기서 나오는 전제 권력이라는 말의 뜻은 일단은 너네가 배경 지식을 알아둬야 된다는 거야. 전제 권력이 뭡니까? 그냥 얘가 짱인 거예요. 왜? 위임받은 거니까요. 위임받았다. 전제 권력. 그래서 뭐야? 여기에 반하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계속. 합의에 의해 성립된 정부는 의사 결정을 선거에 맡길 수 있으나 선거가 비관해질수록 폐단도 커지고 혼란해진다. 이를 이용해 야심찬 통치자들은 인간들 간의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며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해 나간다. 결국 합의는 파기되고 최강자의 법이라고 불리는 전제 권력의 의지만 남게 된다. 합의가 파기되는 이유 알았죠? 합의가 파기되는 이유 뭐예요? 처음에는 합의에서 나타났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대? 적폐가 된대. 그러면서 뭐야? 똑똑한 양아치가 나와서 인간들 간의 분열과 불신을 조장해. 결국 합의는 깨져. 그럼 걔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야심에 찬 통치자가 그 새끼가 만든 법이 전제 권력의 의지로 나타난다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권력에 의해 불평등이 극에 달한 결과. 이게 결과로 나와야죠. 인과죠. 여기서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원인, 결과. 인과관계죠. 그러면서 뭐야? 새로운 자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봐봐. 기억에서 얘기했던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로크가 얘기한 기억에서의 자연 상태는 모두가 어떤 상태야? 평등하고 자기애가 있고 영리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해치거나 그러진 않아. 하지만 여기서 나온 새로운 자연 상태는 분리가 된 겁니다. 사회 불평등이 극에 달한 상태예요. 즉 대조죠. 기억과 니은은 그러면서 루크는 루소냐? 루소는 뭐를 좋아해? 자연 상태를 좋아하고 불평등인 새로운 자연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루소가 얘기하는 해결 방법은 뭘까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타노스를 불러가지고 그렇지. 어디로 돌아가자? 자연 상태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만약에 북에서 핵 쏴서 다 멸망하자. 루소의 입장 맞습니까? 아니요. 맞아요. 일단 우리가 읽은 상태로는 그게 맞겠죠. 하지만 그게 맞나? 왜냐면 다 죽을 거잖아 그때는. 타노스를 불러오는 게 반반? 인구의 증가를 타노스를 불러서 반반시키면 인구의 증가를 줄이고 인가의 증가를 줄이면은 인간의 증가를 줄여야죠. 그러면 이제 뭐 재화가 많아지니까 그게 다시 평등해질 것이다. 네, 아니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타노스는 다 지우려고 하는데. 지문에 따르면은 애초에 이렇게 된 이유가 뭐야? 인구 증가가 일단 첫 번째 원인이었잖아. 그럼 저 말도 설득력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보기가 그렇게 나왔을 때고. 이게 아이씨 뭐야 이거 왜 계속 마지막 3단계 근데 이제 누가 나와요? 하지만 이제 루소가 누구를 깐 거래요? 홉스를 깝니다. 홉스는 왜 까요? 홉스랑 루소도요 둘 다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홉스는 자연 상태를 좀 다르게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유나야 읽어봐. 사회 불평등에 대한 루소의 이러한 생각은
17세기 대표적 철학자인 홉스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그렇죠. 루소가 홉스를 깐 거예요. 그러면 일단 홉스가 뭔 얘기하는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계속. 디스죠. 홉스도 루스와 마찬가지로 자연 상태를 가져가고 이를 통해 인간 사회가 형성과 구조 능력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홉스가 가정한 자연 상태는 국가의 권위와 법률이 작동하지 않는 무정 상태이며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이다. 그럼 봐봐. 홉스의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야? 모두가 위아더 월드야? 다 맞짱 까는 사회야. 누구랑 달라? 루소랑 아예 반대죠. 루소는 분명히 다 착하고 모두가 평등했는데 여기서는 불평등해? 아니요. 모두가 평등해서 모두가 원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을 즐기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는. 불평등이 아닙니다. 애초에 여기는 그래서. 평등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계속. 홉스는 자연 상태를 허영심, 시기심과 같은 정령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다른 사람을 적대적으로 하는 상태, 즉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규정한다.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루소랑. 루소는 연민. 왜? 남이 고통받는 걸 못 본다니까. 여기서는 고통을 받아야 돼. 니들은. 나만 아니면 돼요. 여기서. 자연 상태가 달라요. 계속. 자연 상태에서의 투쟁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연적 권위를 국가에 넘겨주고 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봐봐. 벌써 다른 게요. 루소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생기면서 뭐가 수반됐다고 했어? 국가가 생김으로써 불평등이 나간 거야. 근데 홉스는 봐봐. 국가를 왜 만들어야 돼? 투쟁 상태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내비도 서로 다 죽이게?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필요성을 일단은 얘기를 한 거죠. 계속해봐. 사람들 간의 합의를 통해 국가라는 제3의 지배를 똑같이 받음으로써 서로 간의 이질과 투쟁 상태를 바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루소는 홉스가 자연 상태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를 선구한 것은 적절했지만 자연 상태의 문명을 통해 만들어진 정령을 감사하는 반면 인간의 영민의 경험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함으로써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됐다 비판했다.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뭐야? 홉스 이야기 잘 들었어. 그래서 로크가 깐 게 뭐야? 루소. 루소가 홉스 깐 핵심은 뭐야? 홉스 너는 뭘 간과했다? 모든 사람은 어떻다? 자연 상태에서? 연민이라는 감정을 가진다. 근데 넌 그 점을 지금 빼먹고 얘기했기 때문에 넌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루소의 비판점이죠. 아니, 루소의 비판점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루소의 홉스 비판. 그거 이제 그냥 읽어봐라. 루소의 이러한 입장은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홉스에게는 무질서한 사회적 행동이 있었음을 큰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보다는 강력하고 해정의 국가의 통일에 통한 질서가 중요했다. 반면 루소는 그가 목격했던 전제 권력의 행보와 그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 모두를 보다 민감한 반응이었으며 사람들이 가진 자연적 권리와 국가 권력의 통일에 중시했다. 자, 그럼 봐봐. 이 부분 뭐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 뭐 하는 부분? 반대? 아, 미친놈아. 요약 정리잖아, 씨. 마무리 부분이죠. 마무리 부분 뭐 한다? 앞부분 요약하고 정리하거나,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얘기해주거나, 의 얘기해주거나. 근데 이 새끼는 둘 다 해요. 계속 읽어봐. 루소는 자연을 조장하고 통합하면서 인간이 사회와 문명적 성취를 버리고 완전히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지만 그의 선언은 전체 사회의 모순과 폐해를 드러내므로써 사회 실상을 파악하기 좋다. 또한 현실 사회의 개혁과 새로운 인간관을 정립 가운데 비자비가 되는 원리를 제공해줬다는 점에서 정치적 실천을 이어지게 된다. 마지막 부분에 별걸 다 쳐넣었죠. 하지만 루소의 한계점은 뭡니까? 루소는 어디로 돌아가래요? 아까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찾듯이 어디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 하지만 갈 수 있어 없어? 응, 못해. 그걸 루소 지도 알고 있는 거야. 그게 뭐다? 루소의 한계점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의미를 줬대? 우리 사회에 문제점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다시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라는 것이 어떻다? 우리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했다라는 거에서 의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교육적으로 실천까지 하는 거지. 그러면 봐봐. 우리나라 엘리트주의 교육이거든요. 이런 게. 왜 엘리트주의 교육이라고 부를까요? 생각해봐. 배그랑 학교랑 다를 게 뭐야? 재밌고 안 재밌고. 아니 미친놈아, 결국 한 명 남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서울대 누가 가? 내가. 넌 새끼야 낙하산 내리자마자 차에 깔려 뒤지래고. 어이없어. 전교 1등 아니면 다 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 근데 봐봐, 그런 것들이 다 뭐야? 서로 어떤 상태야? 서로 도와주고 있어? 요즘 배가. 아니잖아. 서로 시기, 욕망으로 인해서 서로가 지금 어떤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루소는 그거를 교육적 실천을 해야 돼. 그럼 루소 입장에서 뭐야? 그래야 돼? 아니야. 자기애와 연민을 통한 절대평가를 서로 할 거고 상대평가를 비판하겠죠. 그게 어디에 나와?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문제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법에 대한 예로 적절한 것은, 자, 전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사회 불평등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고 그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역사적 사건 뭐 있었어요? 지문에서 나온. 있었는데. 있어요? 없으면 없다 얘기해도 돼요. 없어요. 없어 새끼야. 그러니까 아니야. 아씨. 씨발 저 새끼 참나 했는데 결국 하네. 그 다음에 2번 사회 불평등에 대한 쟁점을 도출하고 대립되는 관점을 쟁점별로 나눴대요. 쟁점이 뭔지 아시죠? 토론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 게 있었어요? 홉스랑 로크가 둘이 서로 맞짱 뜨는 포인트가 있었나요? 애초에 둘을 대조를 시키긴 했어요. 하긴 했지 새끼들아. 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서 쟁점별로 나눠서 설명했냐고. 아니잖아. 그냥 거의 루소의 이야기만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3번도 아니야. 3번도 아니야. 여기 사회 불평등과 관련된 가설에 대해 대립되는 두 학자의 의견에 그냥 우린 뭐를 중심으로 본 거야? 루소 중심으로 본 거야. 그렇죠. 4번 봅시다. 4번 사회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 특정 학자의 견해가 변화했습니까? 아, 네? 여기까진 맞아요? 아, 씨. 근데 그게 변화했어요? 아니죠. 그렇죠. 변화가 아니죠. 루소 얘기 쭉 가는데 변화 안 했어. 그 다음에 얘는 사회 불평등 문제가 대두된 배경이 뭡니까? 네? 나왔어요? 배경? 네. 어디? 저거 나왔잖아요. 근데 접어들게 되면서 불안 요소가 되었다. 그렇구나. 그래서 특정 학자의 견해 누구? 그렇죠. 답은 5번이죠. 그래서 어렵습니까? 응. 그 다음에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자연 상태, 니은은 새로운 자연 상태, 디귿은 홉스의 자연 상태입니다. 자, 그럼 봐봐. 같이 봐. 기억, 루소의 자연 상태죠? 루소의 자연 상태는 실제였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을 통해 상상한 상태라는 점에서 니은과 다르다. 맞습니까? 아니요. 실제였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을 통해 상상한 상태는 맞아요? 기억? 아니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존재했던 거 아니에요? 얘들아, 이거 좀 씨발놈들. 그래, 읽어봐. 자연 상태를 가정했다. 가정했잖아. 루소는 가정한 자연 상태는 실제했던 역사가 아니라. 그래, 가정이야. 그 맞아 아니야 이거? 맞는 거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거지. 니는 뭐야? 새로운 자연 상태. 이건 실제 일어난 거잖아. 어머나 얘들아 읽고 그래서 체크해놨. 그 다음에
기억은 인간이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 맞아요? 네. 왜? 루소의 자연 상태는요, 팩트야? 가정한 거야. 가정. 추론한 거야. 그럴 것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디귿과 달라. 맞아? 그렇죠. 디귿은 누구니까? 홉스니까. 홉스는 이딴 거 있어, 없어? 없어. 다 탕탕 건들고 다 서로 쏴 죽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니은은 보통의 인간들은 평등하게 살아가는 상태라는 점에서 기억과 유사하다. 맞습니까? 조카. 아니죠.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자연 상태니까 맞죠. 평등하게 살아가는 게 자연 상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게 좀 헷갈릴 텐데, 니은이 뭐예요? 새로운 자연 상태죠.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노예로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나오잖아. 노예로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노예, 나도 노예인 거야. 그러니까 평등하다 본 거야. 그럼 맞아? 왜 여기도 평등하고, 여기는 노예로서 평등하고. 그래서 다르고, 그래서 그러고. 4번은요. 니은은 개인들 사이에 투쟁이 일어나는 혼란한 상태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왜? 요게 맞는데 왜 요게 얘랑 지금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얘가 다른 겁니다. 얘가 틀린 거예요. 맞아요. 5번은 이거는 대놓고 내용에 나와 있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냥 내용 파악 문제죠. 기억이 뭐고 니은이 뭐고 디귿이 뭔지만 똑바로 정리를 하고 체크만 했으면은 빠르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게 비판적 읽기. 이런 게 가가 뭡니까? 가요? 네. 아까 내가 얘기한 거잖아요. 루소의 교육적. 루소가 교육에 이제 또 손을 대는 거야. 보기는 가와 관련된 루소의 견해랍니다. 교육이라는 것을 루소가 또 어떻게 얘기를 했나 봅시다. 이거 승식아 읽어봐. 욕망을 따라가는 이미 지나온 나라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가야 나라는 계속 커지고 넓어진다. 결국 사람은 지쳐버리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쾌락을 맛볼수록 행복은 멀어져 간다. 반면 자연 상태에 가까울수록 인간의 능력과 욕망의 지혜가 작아져 행복에서 멀어지는 일이 적어진다. 불행은 결핍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느끼게 하는 욕망 속에 있는 것이다. 결국 뭐야? 뭐가 문제다? 욕망이 문제다? 그리고 뭐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연 상태는 좋다죠. 그럼 우리 아까 지문에 있던 거네. 그럼 빠르게 읽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계속 읽어봐. 사람들이 아이의 교육에 손을 댄 뒤에 아이들을 지도하는 수단으로는 경쟁심, 질투심, 선망, 허용심, 탐욕, 공포심과 같은 것만 사용해왔다. 이거 뭐야? 누가 얘기한 거지? 이거 홉스 아니야? 이거? 홉스 자연 상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루소 입장에서는 이거 용납돼 안 돼? 안 돼. 계속 읽어봐. 그러한 정령은 어느 것이나 모두 상당히 위험하여 육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정신을 부패시킨다. 아이의 머릿속에 선과 악에 대한 교육을 집어넣으려 함으로써 악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예 육체가 완성되고 정신이 커지기 전까지는 이런 거 해도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지. 자연 상태로 냅둬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런 것들 다 안 된다고. 루스에서. 아예 일단은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단 커야지.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1번. 루스는 아이들에게 정령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이 불평등과 같은 사회에 존재하는 악덕 만들어내는 근원이다.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맞지. 왜? 새끼들아.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른 거야 이 미친 새끼.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되죠. 그러니까 1번은 맞아, 틀려. 맞는 소리인 게요. 봐봐. 이거를 봐봐. 애들한테 이런 정령을 집어넣으려 해서 뭐야? 악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배운 애들은 커서 뭐가 되는 거야? 악이 되는 거지. 악의 씨앗이니까. 얘네가 크면 악이 되는 거야. 루소에게 악은 뭐야? 아기씨야. 루소에게 악은 뭐야? 사회 불평등이가 결국 얘네가 이런 식으로 크면 사회 불평등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이 불평등 같은 사회에 존재하는 악덕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네. 거 아니야 저거? 그러니까 맞는 거라서 답이 아닌 거야. 답이 아닌 거 아니야? 그래도 답이 아니다. 답이 그래서 답이 아니라고. 네? 맞는 거라서 답이 아니라고. 그럼 X 해주세요. 싫어. 응. 그 다음에 2번. 아니에요.
루소는 아이들에게 사회에서 우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보여주고 그를 부러워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이게 뭐야? 질투, 허영심 이런 거잖아. 그런 거는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 인정? 맞죠? 맞죠. 그 다음에 루소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이루에 노력하도록 경쟁을 유도하는 거 인정이 안 해. 안 해. 그래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루소는 자극하는 방법보다 뭐 해야 된다? 자연 상태에서 이런 거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오케이. 맞아? 이 새끼는 왜 틀릴까? 루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교사들이 그거를 우쭈쭈 하면 어떻게 돼? 그 허영 뭐 생길 거 아니에요? 그치, 그게 악의 근원 아닙니까? 얘가 막 노력하고 막 옆에 새끼 뺨 착 때리면서 이제 꺼져 새끼야 막 이러고 짓밟고 올라가는 거를 용납해 못해. 못해. 못한다고. 근데 그걸 왜 칭찬해줘? 그러니까 얘가 아닌 거야. 답은 5번. 솔직히 말해서 보기를 읽을 필요가 있었냐? 없죠. 보기에서 필요한 건 뭐였어? 그냥 욕이었어. 너 위는 뭐야 그냥. 조금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읽을 필요는 없었지.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읽으면서 빠르게 처리를 하고 이 부분만 이해를 했으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읽고 나서 이제 한번 생각을 제대로 하라는 소리입니다. 읽고 나서 밑줄 치고 읽고 나서. 그러니까 읽는과 동시에 막 밑줄 치지 마. 가끔 니들 막 푼 거 보면 막 줄 닫혀 있고 그래. 오늘 시계는 그거. 쉬죠 쌤 여기죠. 맞아요. 아 이거 한 지문 하고 쉴 거야. 오케이. 근데 그 다음 경제 지문인데 이거 쉬어도 되나 모르겠다. 네, 그거 돼요. 서영. 4번.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본 홉스와 루소의 가상 대담이랍니다. 얘네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 물어보겠냐? 당연히. 그 홉스가 루소 얘기하거나 루소가 홉스처럼 얘기하는 거 고르면 되잖아. 네. 내용 파악 문제네. 빨리 찾아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 5번이요. 5번이 틉니다. 네. 5번은 맞죠? 왜? 왜요? 권력은 국민들을 지배한다. 왜? 노예. 얘 맞는 말 했는데? 루소가 한 말 맞잖아 이거.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아니야. 사회 불평등 얘기한 거야. 국민은 노예가 돼버렸잖아. 4번인 것 같은데. 4번은 왜 그럼? 권리를 양도한 거는 루소 아니에요? 그 노예. 권리를 양도하여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안정된 국가에서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도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해서 음. 평등을 만들어낸 거는 아까 그 노예가 그럼 홉스는 권력 양도했다고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물어보는 거. 홉스 부분 보면 되잖아요. 아까 물줄 친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을 지금 잘못 찾았잖아요. 그 이유가. 아 4번 맞아요? 답은 4번 맞아요. 근데 그 이유를 그 얘들아 왜 아닐까요? 왜 하지? 자신의 권리 양도. 자신의 권리 양도까지 맞다니까요. 맞아요. 자신의 권리 양도까지 맞아요. 안정된 국가. 맞아, 안정된 거. 그렇죠. 왜? 둘 다 지금 뭐에 그걸 막치고 있어. 둘 다. 둘 다 사회 불평등 얘기라고 했는데 무슨 죄는 홉스도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틀린 거예요. 왜냐면 그거 어디서 하냐면 둘 다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어요. 불평등 얘기를 하는데. 응? 거기 부분 요약 정리된 부분 다시 보세요. 어씨 나 이거 왜 갑자기 넘어갔어.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를 중시했다. 국가적 통제를 통한 질서가 중요했다. 네. 반면 한둘은 자연적 권력 국가들 그러니까 루소는 그걸 목격하던 전제 권력의 횡포와 그래서 이거 루소잖아. 홉스 이거 어디 갔지? 홉스 맨 앞에 있잖아요. 강력하고 합리적인 국가적 통제를 통한 질서가 중요했다. 네. 이거 여기 사회적 불평등, 그러니까 여기 맨 처음에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루소의 이런 생각은 홉스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시각. 근데 얘도 홉스도 결국에는 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하지만 국가 권력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한 거는 맞다. 왜? 양도를 해서 뭘 끝내야 되니까. 만인의 투쟁을 끝내려고 한 거니까. 하지만 만들어 놨는데 요거까지는 아니죠. 5번 졸라 어려워. 이거는 뭐예요? 5번 3번 3번 아니야? 단정 더워 씨. A에서 이게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A, B, O. A 비옥하다. 맞아요? 네. B는요? 또 맞아요. 지각. 그렇죠. 깨달은 거. 단서가 저 뜻 아니지 않아요? 단서. 맞습니다. 맞아요? 원래 실조? 시바검 5번 아니에요? 그래서 한때 서하던 거 4번은 뜻이 뭐지? 4번이 어딨어? 종식시키다. 뭐야? 끝낸다. 끝내다란 거죠. 한참 그거도. 5번은 뭐예요? 5번 관철하다가 뭐예요?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하다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하다는 거는 그 초지일관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그냥 뭐야? 생각을 그대로 가는 거. 근데 관철하다는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의미가 뭡니까?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해 나갔다.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해시키다, 주입시키다는 뜻입니다. 관철하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우리 어차피 법대 안 갈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문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법 지문은요, 뭘 아는 게 목표야? 법 용어에 대해 익숙해지는 게 목표입니다. 민사라든지 형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의자, 피해자, 원고, 피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에 대한 개념은 직접적으로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그건 됩니다. 알지요. 그것만 알면은 지문 이해하는데 뭐 별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 외에 나오는 채무자, 채권자 이런 특수 용어들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하라고? 공부하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어떡하면 좋니? 이거 그냥 녹화 되고 있죠. 그래서 가끔 그 뭐냐 저 새끼 1학년 때 내신했던 거 상대를 적출해버리는 건 어때요? 그 상대랑 상관없어요. 허파에서 나온 그 뭐야 위에 공기층을 내보내는 거라서 위를 적출해야 돼요. 그건 좀 불쌍한데. 그냥 매장 다 빼요 그냥. 죽이겠다는 소리죠? 엠빵? 팔고 엠빵? 봅시다. 야 이거는 아니 그 사람이 명규 안 읽었죠? 명규야 시작을 해봐라. 네. 형법 제33장에 있는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죄? 명예 훼손죄. 그게 형법 제33장에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밑줄 안 쳤습니다. 왜?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잖아. 명예훼손죄 모르는 사람? 모르면 밑줄 쳐야겠지만 계속 명예훼손 맨날 나가. 보갔어요. 계속 폭력도 이 있어. 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명예인데 이는 명예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 가치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렇죠. 명예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 가치입니다. 결국에는 그 인격적 가치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밑줄 치는 게 낫겠죠. 명예 주체, 즉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명예에 대해서는 타인의 평가와 무관하게 인격에 내재하는 가치라는 걸 갖고 있지만 명예가 사회생활을 통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명예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예라는 것은 무엇으로 생긴다? 사회 활동으로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명예훼손죄가 엄벌하게 적용이 되는 게 그래서 연예인들 아니면 공인들 있죠. 얼굴이 알려진 사람. 우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까요? 되긴 합니다. 게임에서 되기도 해요.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 네가 족밥 새끼들 아니든 다 돼요. 왜? 사회생활을 통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 개념을. 하지만 연예인들에는 왜 명예훼손죄가 더 크게 작용하냐면 걔네는 그 사회적 평가로 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큽니다. 계속. 명예에 관한 죄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있으며 명예훼손죄는 단순 명예훼손죄를 바탕으로 강경 유형과 가중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예에 관한 죄는 첫 번째 모욕죄와 모론날인데요. 명예훼손죄 두 가지가 있고요. 명예훼손죄는 단순 명예훼손죄를 바탕으로 감경 유형과 가중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는 감경이 뭐야? 줄어드는 것 또는 가중은
늘어나기도 한답니다. 예, 그래서 이 명예훼손이 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은 얼마만큼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석현아 읽어봐라.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그렇죠. 나는 일단 모욕죄도 일단은 살랍니다. 왜? 모욕죄랑 뭐랑 비교 칠 거니까 분명히. 명예훼손죄랑 비교 칠 거는 뻔한 거 아닙니까? 두 개를 소개를 했는데. 모욕죄는 뭐다?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럼 도대체 법에서 얘기하는 모욕이라는 거는 뭘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법에서 진술하고 있는 모욕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성립의 요건이 되는 모욕이라는 것은 사실의 적시가 없이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 내지 감정을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그렇죠. 읽어도 모르니까 뒤에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상대방을 향해 욕설을 한다거나 재수없다고 소금을 뿌리는 행위, 비꼬고 조롱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모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친구한테 맨날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쌤도 저한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모두가 그냥 장난스럽게 하는 행위들이 다 법으로 해서는 모욕에 해당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중고랑 고소해. 그래서 그 행위에는 다 주고 있어. 경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니들을 경멸합니까? 그럴 수도. 경멸하지 않고 애정에 의한 모욕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 나는 무죄예요. 어이없어. 와. 어이없어. 그렇죠. 아니다. 난 진짜 사랑으로 애들을 대한 거다. 얘가 진짜 잘 되라는 마음에서 쌍욕을 했던 거다. 진짜 경멸의 의사가 있었으면 난 주먹이 나갔을 거다. 지나가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때리잖아요. 애정. 그게 입증이 되면 무죄라니까? 입증을 어떻게 해? 그니까. 이제 그건 이제 내가 할 일이고. 그럼 너는 내가 경멸의 의사가 있는 상태로 비꼬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건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똥집. 그러니까 이게 고소가 그래서 쉬운 게 아니야. 고소를 하는 입장은 입증의 책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네가 먼저 고소를 했으면 네가 입증해야 돼, 시작을. 나는 응 아니야 이거 하면 끝이야. 오 씨. 그래서 힘들어 재판이. 계속 읽어보세요. 따라서 단순한 불친절, 불순, 무례에서 오는 불쾌감으로 오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알겠니 중거나? 단순한 불친절, 불선, 무례에서는 성립하기가 어렵답니다. 재채기를 해? 아니, 정명구가? 정명구가? 아니야, 중고. 그 다음에 여기. 아니라고. 그 다음에 여기. 따라서 이게 뭐야? 모욕죄 성립되지 않는 이유죠. 그래서 이렇게 모욕죄는 이런 건데 단순한 이런 걸로는 되기가 어렵다. 계속. 한편 공연에는 사회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명예 주체를 가리키는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 모두 해당된다. 그렇죠. 그냥 자연인과 법인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법인이 뭔지 아세요? 네? 법으로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야스. 사단법인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어떤 기관에 붙는 거? 걔들도 법에서는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만약에 이제 어떤 기관을 욕했어. 그럼 그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기관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 지혜도 걔는, 병신. 그렇지.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이거 법인일걸요? 지혜도 법인이에요. 영수한테 좀 혼날래? 아니요. 그거는 자연인이죠. 지혜도 법인, 그러니까 이건 지혜도 우리 학원에 대한 모욕죄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데? 그래서 법인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고요. 자연인은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단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성립하는 관계이다. 그럼 모욕죄하고 뭐가 다르다는 거야?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겁니다. 모욕죄는 뭐예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뭐가 지금서 사실을 적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중거리가 저 머리털을 한 게 지금 저게 탈모가 와서 저 색깔 한 거란 말이야. 저 새끼 지금 머리 가발이야. 근데 얘는 자기가 머머리라는 거를 드러내기 싫어해. 근데 그 와중에 가두더니 이 새끼 선생님 보면 이 새끼 이거 머머리예요. 이봐 이러면서 막 들춰봐. 애들 존나 많은 데서. 근데 거기서 중거리도 봐봐. 근데 이게 욕을 한 거야? 비꼰 거야?
아니 그냥 도원이는 아무 악의 없이 순수하게 그냥 팩트를 얘기한 거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중건이의 평판이 어떻게 됐어? 좋댔어. 나락갔죠. 네. 그게 다른 점이죠. 씨발로 뭐. 이게 명예훼손죄. 왜? 중건이가 느꼈을 때는 어떻다? 여기 팩트인데 명예 주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이런 탈모가 이거야. 뭐라고? 쪽팔이. 아니 탈모 탈모 그런 거. 그래서 쪽팔이야. 아니 왜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니까 너는 단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럼 벌금 얼마나 돼요? 그럼 이제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벌금까지 얘기해 줘요? 계속 읽으면 나와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세요. 빨리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지만 명의 주체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죠. 개빡치죠. 왜? 가도원이 선생님 대머리예요. 누구? 그건 안 알려드려요. 이건 명예훼손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힌트 같은 거 주면 그렇지. 하지만 누구라고 특정이 안 되면은 명예훼손죄가 안 돼. 제 옆에 마크 곤잘레스 후드티 탈모래 이러면은 그러면 특정되잖아. 병신이에요. 왜 2명 이상이잖아요. 네 옆에라며 이 새끼야. 이씨. 얘 병신이에요. 그렇죠. 얘 병신이에요 이랬는데 네가 이제 얘 병신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누가 얘인지 모르는 거잖아. 특정이 안 돼서. 그냥 가도. 그래서 롤에서 싸울 때요. 미드 병신이야 했을 때 그 미드라고 치면 안 돼요. 아 족같네 트롤 새끼. 하지만 그 트롤 새끼가 누군지 특정 안 했으니까 명예훼손죄 성립 안 돼. 근데 거기서 근데 욕먹은 얘가 저 원미고 2학년 5반 이중관입니다. 욕 그만해주세요. 했는데. 그럼 그래도 지가 그러면은- 특정을 원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걔가 그거 원미고 2학년 이중권이라고 특정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씨발. 걔가 특정을 해야 돼 말하는 애가. 왜 여기저기 이웃을 가거든요. 그래서 봐봐. 얘는 명예 주체가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때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연성에 대한 판단은 대체로 모욕죄와 같은 기준이 적용이 돼요. 공연성이라는 게 뭐야? 공적인 곳. 공공장소 이런 거. 그런 것은 모욕죄와 같아요. 하지만 특정에게 사실을 얘기를 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특정에게 사실을 전파한 경우라도 그 특정인이 전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방송이. 그럼 봐봐. 그렇지. 왜냐면 봐봐. 중건이가 대머리야. 하지만 중건이는 없어. 근데 도원이랑 나만 단둘이 있었어. 그럼 도원이가 중건이 대머리를 이렇게 나한테 알려줬어. 이거 명예훼손죄야? 명예훼손죄지. 왜? 나는 전파 가능성이 있잖아. 높은 사람이야. 왜? 나는 지금 110명이랑 수업을 해요. 그럼 나는 누구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어?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성립돼 안 돼? 되는 거야. 왜? 그 특정인이 전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잖아. 날 빼야지. 그렇기 때문에 공연성이라는 건 모욕죄랑 성립해. 하지만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을 획득하는 거는 진짜 오픈된 공간이거나 아니면은 전파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전파를 했거나 그럼 공연성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이거 내가 이제 팍팍팍팍 가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읽어줘요. 빨리 보내주세요. 맞아요. 단순 명예훼손죄의 명예 주체는 뭐예요? 무욕죄와 마찬가지로 제한인과 법인 모두 해당되며 명예 주체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단순 명예훼손죄랑 모욕죄랑 둘 다 자연인 법인에게 해당되죠. 공통점, 차이점은 뭐예요? 명예 주체가 고소를 해야 돼. 하지만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죄, 명예 주체 고소도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봐봐. 중건이가 자기 명예가 훼손이 됐죠. 팩트로 인해서. 얘 머리 빠져요. 저봐 저런 사실 직시에 의한 저런 거 하지 말라고. 머리 뽑았다고 내가. 일단은 이거 봐봐. 근데 중건이가 고소를 안 하고 누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용우가 아 도원이 선 넘네 하고 용우가 고소를 하는 거야. 그건 안 되죠. 된다고 병신아. 돼요? 공소 제기 가능하다고. 해줘 용우야. 그렇지만 돼. 그렇지만 중건이가 근데 도원이 제 친구라서 해주지 마세요 싫어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처벌 안 받는다. 합의해주고. 남이 대신 공소 제기할 수 있지만 중건이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거는 무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싫습니다. 해주세요.
그래서 이는 다른 유형의 명예훼손죄도 적용된대요. 그래서 아까 도원이가 궁금한 거 나왔죠? 당국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모욕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근거로 집안에 가둬버리는 거. 좋은데? 결국 뭐야? 모욕죄보다 형량이 무거워요. 결국에는 뭐야? 누가 더 세요? 단순 명예훼손죄랑 모욕죄 둘 중에 형량이 무거운 건? 반명해. 네, 단순 명예훼손죄가 더 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벌금형이 그러니까 지금 읽으면서 뭐를 지금 찾으면 돼요? 단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공통점 부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차이점 부분 체크하면서만 넘어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지문은. 알겠죠? 그 다음에 다 읽을 수 있어요? 해야지 뭐. 명예훼손죄에서 내용상 처벌이 가중되는 유형으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고 감경되는 유형으로는 사자의 명예훼손죄입니다. 가중되는 건 뭡니까? 뒤진 새끼. 가중되었다는 뭐야? 처벌이 더 세지는 거야. 누구에 대한 거. 안 그래도 단순 명예훼손은 뭐로 얘 명예를 떨어뜨린 거야? 아다리. 사실을 가지고. 어차피 있는 걸로 한 거잖아. 하지만 더 악질은 뭐다? 없는 걸 가지고 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 그 다음에 감경되는 거는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는 감경이랍니다. 근데 저거 좀. 일베질은 사자 명예훼손죄. 이거는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죠.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행위자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이게 중요한 거죠. 행위자, 즉 죄를 짓는 자겠죠, 여기서는. 네네 맞죠.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을 하면서도 하면은 뭐야? 법이 어떻게 됐어? 5년 이하에서 10년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죠? 자격정지까지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러면 뭐야? 네 자유가 박탈이 되는 거예요. 취직의 제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뭘요? 취직 제한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봐봐. 그런데 착오로 인해 이거 진짜인 줄 알았는데요? 했는데 허위로 밝혀진 경우, 허위인 줄 알면서 적시했지만 진실로 밝혀진 경우, 이거는 뭐야? 이 말뜻 이해돼요? 그러니까 헷갈렸어. 저 얘 진짜 몰랐어요. 저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허위로 밝혀진 경우. 그것마저 구라핑이었던 거지. 막 불쌍한 척 하는 거. 전 중간이가 진짜 그건 줄 알았어요. 전 그거 구라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속으로 알고 있었거나 허위인 줄 알면서 적시했지만 진실로 밝혀진 경우. 중간이 그거 타이밍 구라잖아요. 구라인데 뭐야 진짜였네?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명예훼손이 돼버린 경우.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경우 모두 단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만 이미 일어난 피해와 고의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몰랐어도 뭐다? 어쨌든 명예훼손죄는 적용이 된다.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즉 사자의 명예훼손죄와 저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뭡니까? 지금 명예훼손죄 세 가지 나왔죠? 단순 명예훼손죄. 모욕죄. 아니, 명예훼손죄만. 허사. 단순 명예훼손죄는 정리하면 뭐예요? 단순명이요? 사실로 상대 명예훼손한 거. 네. 그 다음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거.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은 얘도 뭐야?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사실이 허위일 때만 적용. 진실이면 명예훼손죄 아니래. 진짜면. 팩트로 명예를 훼손한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는. 그럼 이완용 병신 새끼 이거는 그러면 사실이. 그러니까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라는 게 사실이 입증이 되니까 그걸로 인한 명예훼손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죽은 사람이니까 또. 그래서 이는 사자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해당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답니다. 이거 살짝 수업하다가 예시 잘못되면 좆되겠다. 사자의 명예훼손은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랑 비슷해요? 2년 이하의 징역이면 어디야? 단순 명예훼손죄랑 똑같습니다. 형량이 단순 명예훼손죄랑. 왜 이렇게 길어? 막
좆됐네? 나 다음 수업 해야 되는데, 이거. 야! 읽어볼게요. 숙제로 이렇게 하는 거. 읽어볼게요. 숙제. 안녕히 계세요. 아, 진짜 이거 길어가지고 한 너무 많은데, 이거? 숙제 졸라 많을 텐데, 이거. 금요일까지요. 숙제 67페이지에 있는 20번까지만 푸세요. 나머지는 와서 같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67페이지까지만 해주세요. 금요일까지.